S 라이프. 안녕하세요, S입니다. 오늘은 가족여행 두 번째 이야기로 지금 전주에서 여수로 넘어가는 길에 순천 슈퍼차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디시콤보를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슈퍼차저를 계속 이용했고요. 그래도 슈퍼차저가 뭐 나름 가는 길목마다 좀 배치가 돼 있어서 뭐 별로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은 들진 않았지만, 그래도 고속도로를 좀 빠져나가야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조금 걸리는 부분이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DC 콤보로 구매를 할 예정이긴 한데,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리퍼럴 코드를 사용해서 구매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. 리퍼럴 코드를 사용해서 구매할 수 있는 시점이 왔을 때 구매할 예정이라서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리도록 하고요. 어차피 근데 그 리퍼럴 코드로 했던 모든 포인트나 또는 뭐 마일리지 이런 것들이 결국엔 유효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, 제가 차를 받은 시점이 5월달이다 보니까 내년 5월까지는 결국 다 써야 되거든요. 그래서 뭐 결론은 5월까지 기다리다 안 되면 뭐 다른 거라도 사야 되는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순천도 뭐 괜찮았어요. 속도들도 그렇고 뭐 저밖에 없어서 뭐 괜찮게 충전을 했고,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수로 넘어갔습니다. 이번에는 상당히 이동이 길어서 그랬는지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했고 저도 좀 힘들었고, 물론 뭐 오토파일럿 켜고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긴 한데, 그래도 차로 이동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도 그렇고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.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숙소에서 바라본 풍경인데요. 여수 가서는 사실 많은 걸 하진 못했어요. 그냥 거의 뭐 전망대 올라가 보고, 케이블도 못 타보고, 뭐 그냥 전망대 올라가서 보고 숙소에서 좀 있고 쉬는 정도로 해서 했고, 야간에도 뭐 먹으러 다닌다기보다 그냥 제가 먹을 거 사러 나왔을 때 이렇게 약간 뭐 여수 밤바다라 그래서 여수 좀 바라보는 그 정도만 하고, 가실 분들은 뭐 여수 먹거리가 많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좀 즐기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1박으로 해서 가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것 같고, 여행은 확실히 그래도 그 지역에서 하루 이틀 정도 좀 여유롭게 머무르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번에 저도 다시 가면 좀 더 여유 있게 즐기고 올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. 그래서 다음은 여수에서 부산으로 이동을 했는데요. 사실 부산은 뭐 뭐 여행을 하러 간 건 아니었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였어가지고 저녁만 먹고 그냥 넘어오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런 건 없었고, 그냥 이동하는 모습 정도, 몇 킬로 정도 나오더라라고 하는 부분. 그리고 부산에 이제 아까 순천에서 여수로 오면서 충전을 한번 했기 때문에 키로수가 지금 여수까지도 꽤 나왔고, 여수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도 꽤 나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충전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부산에 충전소를 찾아보니까 부산에는 한 2군데 정도의 슈퍼차저가 있더라고요. 이제 부산 시내 중심 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중심부 쪽에 있는 슈퍼차저가 있고, 초입 쪽에 있는 슈퍼차저가 있는데, 처음에 찍고 갈 때는 부산 안쪽에 있는 중심부 쪽에 있는 곳들을 찍고 갔었는데, 결국에는 초입 쪽에 있는, 왜냐면 들어가서 충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차들이 많았을 것 같아서 아예 부산 초입에 있는 슈퍼차저를 와서 충전을 했는데요. 앞에 보시는 그 슈퍼차저 테슬라 마크 보이시는 그 유리창문 보이실 거예요. 저 안쪽에 들어가시면 뭐 라면 뭐 이런 거 간식거리들 자판기들이 꽤 있습니다. 뭐 오락실 기계까지. 여기 오셔서는 저런 거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여기가 보니까 여기 테슬라 그 렌트카 이렇게 하시는 데인데 여기다 슈퍼차저를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니까 사고 대차 렌트카 또는 그냥 일반 렌트카 해주시는 그런 곳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오시면 저 앞에 들어가셔가지고 간식이나 이런 것 저런 거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, 저는 이제 부산에서 삼천포로 넘어가는 이제 배를 타러 가기 위해서 삼천포로 넘어갑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어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에 여행에 있어서 쓰는 어플들을 몇 개 안 썼는데,
여기 보시면은 뭐 가보고 싶은 섬이라는 어플이 있어요.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배를 구매하는 어플인데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예매 조회, 취소 뭐 승선권 예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행을 배로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먼저 여행 날짜보다도 배가 내가 원하는 날짜에 있는지 원하는 시간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배가 뭐 항상 매일매일 있는 건 아닌데 또 요 항구가 제주도로 가는 배편이 한 6개 정도의 항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시간대, 날짜별 때 다 다르거든요. 그리고 또 금액도 다 다르고 시간, 소요되는 시간도 다 다르고 그런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내 일정에 집어넣는 부분을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는 각자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말고 예매권을 하는 방법이 뭐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구글링 해보시면은 또 따로 이렇게 여행사에서 배편을 구매하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여기서 해가지고 예매를 했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여행 사이트는 아니었고 아무튼 그런 그 네이버에서 이제 그냥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구매를 했더니 그거는 또 결제 방식도 틀리고 뭐 타는 방법도 조금 틀리고 뭐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것저것 방법들이 좀 있으니까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예매를 했는데 요새 제가 알기로는 그 배편들 할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배 할인, 그 다음에 차량 적재하는 것도 할인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행사 아닌 뭐 이벤트 뭐 이렇게 해서 올해까지인지 내년 초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꽤 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대략 저 같은 경우는 금액이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 기준으로 제가 요게 오션 비스타라는 배를 이용을 했는데요. 좀 거대한 여객선이라서 좀 큰 여객선이라서 사람들도 많이 타고 적재도 많이 되는 요런 배였는데 운임이 할인 받아서 차량이 한 18만 원 정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영상에 나오겠지만 제가 이 배를 고른 이유는 약간 숙박을 하나 좀 세이브 시키고자 해서 밤 11시에 탈 수 있는 배를 골랐거든요. 그리고 일반 그냥 좌석으로 앉는 곳 말고 침대가 들어가 있는 침실칸을 아예 골랐어요. 그래서 숙박비를 여기서 쓰겠다. 배에서 한번 자보겠다. 이런 느낌으로 이 배를 골랐거든요. 그래서 11시에 출발해서 아침 7시에 도착하는. 그래서 운행 시간이 한 7, 8시간 되는 거죠. 그 정도 되는 거. 일부러 여기서 숙박을 보내겠다라고 해서 요거를 끊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재밌었고요. 아들도 너무 좋아했었고 저희도 또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바로 자기 때문에 침대에서 좀 편하게 자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편했기 때문에 조금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. 하지만 단점이 좀 존재하는데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 7시에 제주도에 도착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었습니다. 이제 어디 뭐 문을 여는 것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 때문에 24시간 이런 데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아침 7시에 도착해서 갈 데가 없어서 결국엔 다시 슈퍼차저로 충전하러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좀 충전하러 가 있자 이래가지고 한 9시 정도까지 시간을 소비해야 좀 뭔가 뭐 어디 문도 열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. 영상에서 보면 이제 배에 올라타서 주차를 마치고요. 여기서 뭐 많은 분들이 시키는 대로 뭐 하기만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이제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저렇게 바퀴에 체결해 주시고 요게 또 좀 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뭐 휠 얼라이먼트가 좀 손상이 되지 않나, 바퀴 휠에 좀 영향이 가지 않나, 뭐 저도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뭐 일단 지금까지 갔다 온 이후로 뭐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숙소인데요. 저희가 이제 여기 숙소 침대 요게 퀸 하나에 옆에 조그만 침대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시면 그냥 퀸 정도의 사이즈 되는 침대 같아 보이지만 조금 더 큰 편으로 3명이 자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이즈였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숙박을 여기서 끊었을 때 저는 화장실이 내부에 딸려 있는 줄 알고 이거를 예매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화장실은 따로 나가서 이용을 해야 되더라고요. 또 뭐 그 샤워하는 것도 따로 돼 있고 일반 화장실도 따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
좋은 점은 저 창가에 보이는 커튼을 치면 밖에 바로 바다가 보이거든요. 물론 지금 밤이라서 뭐 굳이 열어놓거나 하진 않았지만, 그리고 단점이 지나가시는 분,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, 밖에 계신 분들이 저희를 볼 수도 있다라는 점,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, 어찌됐건 뭐 저녁 때는 뭐 밖에서 계신 분들이 없다 보니까 뭐 저희 아이도 뭐 재밌게 보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배에서 한번 자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도착을 했고요.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는 뭐 많은 일정들을 소화한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께서 제주도에 계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 손주 보여주러 뭐 간 것도 있고, 뭐 친구도 있어가지고 친구들 보고 이런 부분들이라 뭐 관광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.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사진이나 동영상은 올리지는 않았고, 전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, 배를 타고 가실 때 차를 가져가신다라고 가정을 하시면, 사실 차로 배를 싣고 가는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렌트카 대비 비용을 좀 뽑으시려면 제주도에 최소한 3일 이상 가는 일정으로 보셨을 때 차를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,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렇지 않다면 굳이 배 타고 가시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가셔서 렌트하시는 걸 비용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추천을 드리겠고요. 물론 뭐 요새 렌트 비용이 좀 많이 비싸졌다라고 하는데, 그래도 일정이, 그래서 자기 차를 가져가는 것보다 단기간이라면 가서 렌트하시는 게 좀 더 편하고 수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소 3일에서 좀 뭐 4박 5일이나 뭐 일주일 정도 가시는 분들만 좀 추천을 드릴게요. 돌아오는 비용도 뭐 조금 더 저렴해지긴 했지만, 어쨌든 그래도 드는 비용은 드는 비용이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요게 팁 아닌 팁인데, 도착을 했더니 지도가, 테슬라 내비 지도가 계속 바다에 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이래가지고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를 빠져나와서 밖으로 나가는데, 뭐 카페 찾아보고 이랬더니 뭐 기다리면 된다, 뭐 리셋을 하면 된다,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와서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뭐 기다려도 보고 리셋도 해봤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뒤져보다 찾은 방법이 하나 있어가지고, 이 방법 혹시 쓰실 분들은 좀 수월하게 굳이 뭐 제주도 가서 하는 것 말고도 뭐 지도가 안 잡혔을 때 이럴 때 쓰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알려드릴게요. 테슬라 어플로 들어가시면 그 위치라고 나와 있는 그 저기 아이콘이 있어요. 그래서 보시면 그 위치로 들어가게 되면 위성 지도가 나오면서 제가 있는 위치가 나오거든요. 거기서 제 지금 현재 위치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그 제 위치를 제대로 빨리 잡더라고요. 그러면서 테슬라에서 있는 내비게이션 어플, 내비게이션에 있는 지도의 위치가 제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걸로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굳이 리셋하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그걸 누르셔서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고요. 다음번에 마지막 가족여행 돌아오는 거 배편 또 촬영했던 거 좀 보여드리면서 가족여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분량을 나눠서 올리는 것에 있어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